목공에는 수많은 기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목공인의 장인정신을 대표하는 기법은 주먹장일 것이다. 나사나 목과 같은 철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단지 결합하려는 목재를 정교하게 가공하는 것만으로 만들어지는 주먹장은 미적으로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견고함이 목재 결합 방식의 최고봉이라 할 정도로 튼튼하다. 참고로 이 주먹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문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4000년 전 이집트 초기 왕조 시대 유물에서도 주먹장으로 만들어진 장이 있다. 이 말은 그만큼 전통적인 기법이라는 것도 있지만 4000년은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기법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대에 와서 이 주먹장은 그렇게 효율적인 결합 방법은 아니다. 튼튼한 기법이라고는 했지만 현대의 접착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었고 약간의 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나사라든지 도엘이라든지 박스 조인트라든지 더욱더 쉽게 목재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게다가 모두가 4000년을 버틸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끔씩 주먹장을 만들곤 하는데 그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이 목공이니까 이라고 답하고 싶다. 틈새 하나 없이 정교하고 아름답게 가공된 주먹장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초보 목공인들의 로망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주먹장은 만들기 어렵다. 요령이 없는 목공 초보에게는 톱질하는 똑바로 하기 힘들고 끌질도 어렵다. 수전증은 없지만 너무 집중하면 손이 떨리는 병이 있는 나에게는 특히나 그랬다. 보통 주먹장을 처음 도전할 때는 이런 멋진 걸 기대하지만 현실은 보통 이렇게 된다. 굉장히 삐뚤삐뚤하고 틈새도 많고 헐렁헐렁해서 주먹장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 나 또한 이런 형편없는 주먹장을 많이 만들어왔지만 최근에서야 뭔가 깨달음을 얻었는지 꽤나 그럴싸한 주먹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적어도 주먹장의 가장 기본 형태인 관통 주먹장은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기에 오늘은 실제 주먹장 제작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초보들이 어떻게 깔끔한 주먹장을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한다. 목공. 먼저 주먹장 만들기에 일반적인 기본 순서로 요약하고 넘어가보자. 먼저 모든 주먹장은 숫장부와 암장부가 서로 맞물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 참고로 이 둘 중에 어떤 게 암장부고 어떤 게 숫장부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일단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마구리면이 일자로 가공된 걸 숫장부, 그리고 마구리면이 사선으로 가공된 거를 암장부라고 부르겠다. 보통 이 숫장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암장부를 숫장부 모양대로 따라 만든다. 숫장부를 만드는 과정은 먼저 밑그림을 그리고 그대로 톱을 사용하면서 사다리꼴의 대각선을 자른다. 그 다음에는 끈을 이용해서 사다리꼴 부분을 파주면은 숫장부는 완성이다. 다음엔 아까 말했듯이 숫장부의 모양을 암장부에 옮겨주고 마찬가지로 톱으로 잘라주고 마지막으로 암장부에 사다리꼴 모양까지 파주면은 암장부도 완성이다. 이제 이걸 서로 끼워주면은 둘 중 하나다. 더럽게 안 들어가던지 아니면 더럽게 느슨하던지. 자, 이제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나는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이야기해보고 싶다. 먼저 마킹이다. 처음에 숫장부 레이아웃을 그릴 때 암장부의 두께만큼을 숫장부에 그려줘야 한다. 이 두께선은 정말로 중요하다. 주먹장을 가공할 때 이 두께선에 얼마나 정확히 맞춰서 가공하냐에 따라서 퀄리티 차이가 크게 난다. 나 개인적으로는 주먹장 만들기에서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때 나는 무조건 마킹 게이지나 그무게를 사용해서 칼금을 그리는 걸 추천한다. 그냥 연필로 그으면 안 되냐고 물을 수도 있고 나 또한 옛날에 마킹 게이지 살 돈이 아까워서 그냥 연필로도 해보려 했지만 칼금과 연필선은 차이가 몹시 크다. 첫 번째로 칼금은 훨씬 더 얇기 때문에 비교적 두꺼운 연필선보다 훨씬 더 정확한 마킹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보다 더 중요한데 연필선은 시각적인 마킹이지만 칼금은 나무를 파기 때문에 끌을 정확하게 위치시킬 수 있는 물리적인 마킹인 것이다. 실제로 끌을 나무 표면에 끌다 보면은 칼금에서 딱 멈춰서게 된다. 덕분에 아까 말했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한 위치에서 마무리 끌질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러니 반드시 마킹 게이지나 그무게를 사용해서 칼금을 그어주자. 암장부로 사용될 목재 두께에 맞춘 걸 숫장부에 그려주면 된다. 앞면에도 그어주고 옆면에도 그어주고 뒷면에도 모두 다 그어주자. 그 다음 주먹장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건 개인적인 취향의 영역이긴 하다. 나는 숫장부와 암장부의 크기가 비슷한 주먹장보다는 숫장부 사다리꼴 간격이 매우 좁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 멋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요즘 기계로 대량 생산되는 주먹장과 차별화를 하고 싶어서다. 사실 요즘은 도브테일 라우터 지그를 사용해서 쉽게 대량 생산하듯이 만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숫장부 간격이 좁은 거는 라우터 밑에 모가지 부분을 이 정도로 가늘게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런 디자인은 핸드메이드 주먹장만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이왕 어렵게 핸드메이드로 주먹장 만드는 거 기계로 만들 수 있는 것보다는 기계로 못 만드는 걸 만드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게 내 생각이다. 이제 이 숫장부 간격을 마구리면에 일자로 마킹해 줄 건데 이건 뭐 어느 방식으로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 심지어 정확한 수치를 맞출 필요도 없고 정확한 대칭을 맞출 필요도 없다. 그냥 예뻐 보일 것 같은 비율로 그려주면 된다. 나는 디바이더라는 기구를 사용하지만 이걸 쓴다고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때 마킹 도구는 반드시 칼금을 그어야 된다. 아니다, 연필이나 펜같이 다른 걸 써도 괜찮다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끌로 다듬는 게 아니라 톱으로 가공되는 선이기 때문에 두께만 너무 굵지 않다면은 얇은 펜이나 연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 영상에서 나는 0.3mm 짜리 펜을 사용했다. 자, 이제 주먹장에 사선을 그려야 할 텐데 이건 자유자라는 걸 사용해서 그렸다. 자유자는 이렇게 각도가 돌아가는 자인데 이렇게 각도를 고정할 수도 있다. 나는 1:7 정도의 비율의 기울기로 이번 주먹장을 만들 건데 이것도 정확한 각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때 자유자를 고정시킨 다음에 주먹장을 완성시킬 때까지 절대 풀지 않을 것. 그리고 이 각도날을 몸통 중간에 오게끔이 아닌 끝으로 오는 게 중요하다. 잠깐 스포일러를 하자면은 나는 테이블소를 사용해서 주먹장을 가공할 건데 이 각도 셋업을 그대로 테이블소에도 옮기기 위함이다.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각도를 맞춘 다음에 아까 숫장부 끝에 그었던 선에 맞춰서 사선을 이렇게 그려주자. 다음은 방금 그린 사선에 맞춰서 톱질을 해야 한다. 정석이라면은 등대기 톱 같은 수공구를 쓰는 게 맞겠지만 나는 테이블소를 쓸 거다. 왜 전통 방식을 안 하고 갑자기 테이블소를 쓰느냐는 게 의아할 수 있겠지만 내가 톱질을 끔찍하게 못해서 그렇다. 보다시피 왼쪽과 가운데는 선이 제대로 맞은 게 하나도 없고 오른쪽은 자석으로 톱날을 붙여주는 가이드를 써서 그나마 깔끔하게 잘렸다. 어쨌든 내가 톱질은 어떻게 해야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테이블소는 나에게 가장 익숙한 공구이고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먼저 준비할 거는 마이터 게이지인데 여기다가 펜스를 하나 달아둬야 된다. 그냥 평평한 목재 하나 나사로 고정해두면 충분하다. 숫장부는 목재의 정면 부분이 사선이기 때문에 톱날의 각도를 기울게 맞춘 다음에 목재를 세운 방식으로 가공하면 된다. 아까 맞춰뒀었던 자유자 각도 그대로 톱날 각도를 맞춰보자. 그 다음은 톱날 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내가 추천하는 거는 목표가 되는 이 칼금선의 높이를 맞추는 것보다 이보다 살짝 낮추는 게 좋다. 이걸 눈으로 이 선에 딱 맞추려고 하면은 침범해서는 안 될 이 신성한 선을 침범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이 영상 찍다가 내가 그래버렸다. 어차피 테이블소의 톱날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완벽하게 깔끔한 선을 맞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결국엔 테이블소를 써도 끌로 마무리 가공을 해야 한다. 어쨌든 셋업이 끝났으면은 이제 테이블소로 선에 맞춰서 가공을 해주자. 테이블소 톱날의 두께를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톱날이 남겨둬야 할 부분까지 침범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확히 톱날의 끝이 마킹선에 맞닿으면서도 톱날의 나머지 부분이 잘려도 되는 부분에만 있도록 맞춰야지 대참사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마이터 게이지 펜스에 스타 플럭을 달아두면 뒤집어서 자를 때 완벽하게 위치가 대충 되도록 쉽게 맞출 수 있다. 숫장부 사이 가운데 구멍을 파는 건 워낙 좁기 때문에 다 파내려 하지 말고 어차피 나중에 끌로 다듬으면 되니까 지금은 선만 낸다는 생각으로 한 번씩만 파내자. 나는 딱 이 정도만 파냈다. 보면 알겠지만 내가 원래 그렸던 선에 완벽하게 맞춰지진 않았는데 사실 이 단계에서는 문제가 되질 않는다. 어차피 나중에 암장부만 숫장부 모양과 똑같이 가공하게 되면 주먹장은 깔끔하게 들어맞기 때문에 숫장부는 정확한 비율이나 위치가 맞지 않아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테이블소로 가공하는 방법의 문제가 선이 기준선까지는 가지는 않는 건데 수공구 톱이 있다면은 이 부분만 기준선까지 오게 살짝 더 깎아주면 좋다. 자, 이제 테이블소로 숫장부의 대부분을 파냈으면 끌로 깔끔하게 다듬어줘야 하는데 먼저 저 가운데 튀어나와 있는 거는 툭툭 치면 금방 나가 떨어진다. 이제 끝부분만 정리해주면 되는데 내가 1도 모르는 수공구 톱질과는 다르게 끌질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게 몇 가지 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절대 저 칼금선을 남겨서도 안 되고 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걸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지저분한 틈새가 생긴다. 나는 조금씩 파내는 걸 추천하는데 한 방에 저 기준선에 맞춰서 파내려고 하면은 끌질이 힘들기도 하고 더욱더 큰 문제는 저 기준선이 무너져 버린다. 끌을 칼금선에 맞췄다 하더라도 한 번에 많이 파내려고 하면은 선이 밀려나기 때문인데 조금씩 깎으면은 실제 힘이 덜 들기도 하고 칼금선도 무너지지 않는다. 어쨌든 칼금선에 0.5mm 정도까지 왔으면 끌을 뒤쪽부터 끌어서 정확하게 칼금선에 맞춘다. 톡 하고 걸린다는 느낌이 있을 것이다. 이제 조심히 칼금선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파내주면 된다. 두 번째 초보를 위한 끌질 팁은 직각을 안 맞추는 것이다. 방금 잘못 말한 게 아니다. 일부러라도 직각을 안 맞추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 당연히 이상적인 거는 정확한 직각으로 끌질을 하는 것이겠지만 나같이 균형 감각이 쓰레기인 사람에게 정확한 직각으로 끌질하는 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치우치게 될 텐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바깥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아주 나쁜 일이고 안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 주먹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숫장부와 암장부의 직각 결합인데 이때 바깥쪽으로 각이 져버리면은 결합 부위에서 틈새가 생겨버린다. 그러나 안쪽으로 각이 생기는 경우에는 바깥에서 이 틈새가 보이지 않는다. 더 좋은 거는 양쪽에서 이렇게 골짜기가 생기듯이 파여지는 것이다. 이러면 바깥에서도 안쪽에서도 틈새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직각을 포기하고 일부러라도 한 2, 3도 정도 안쪽으로 파려고 하고 그것도 반틈씩 나눠서 앞뒤로 파려고 한다.
모든 게 다 잘 깎인 경우에 직각자를 댔을 때 끝면이 자와 맞닿게 된다. 만약 이렇게 직각자와 끝면이 조금 떠 있을 경우엔 중간에 조금 바깥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거다. 이걸 조금 정리만 해주면 이렇게 틈새 게이지가 비집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직각이 완벽하게 맞게 된다. 즉 직각으로 끌지를 안 해도 실질적으로는 직각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두 가지, 정확하게 칼금선 맞추기 그리고 안쪽으로 끌질하기만 잘해도 주먹장에 생기는 틈새가 많이 줄어든다는 게 내 개인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하면 숫장부는 완성이다. 다음으로 암장부를 파야 하는데 숫장부를 팔 때 중요했었던 게 깔끔한 직선을 새기는 거였다면은 암장부는 정확하게 숫장부 모양을 따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방금 만든 숫장부와 암장부를 가공할 목재를 직각으로 맞댄 다음에 모양을 복사해야 하는데 그 전에 나는 숫장부에 보이지 않는 면에 턱을 테이블소로 좀 파줬다. 사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긴 한데 이 턱이 정확한 직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숫장부와 암장부의 위치를 더 쉽고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다. 눈치 좋은 사람들은 이미 알아챘겠지만 이 턱은 이미 끌질하기 전부터 미리 만들어놔 있었다. 이 턱이 있음으로써 조금이나마 끌질해야 하는 양을 줄여주고 직각의 기준을 미리 만들어주기 때문에 끌질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추가로 나는 이런 직각 블럭을 만들어서 이 녀석들 모양을 카피하는 중에 위치가 틀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놨다. 이것도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모양을 카피할 때 끝에 쪽은 펜이나 칼이 쉽게 들어가겠지만 안쪽은 그렇지 못하다. 아주 얇은 마킹 나이프는 들어가겠지만 좀 몸통이 굵은 녀석들은 안 들어가진다. 그래서 나는 그냥 끝에만 마킹을 해놓고 나머지는 아까 각도를 미리 셋업해놨던 자유자를 이용해서 그려줬다. 마구리면에 사선을 다 그렸다면은 그 다음은 금무게로 칼금을 그어줄 텐데 숫장부 때와 마찬가지로 이 칼금선 역시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될 신성한 선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때 두께는 숫장부에 맞춰야 하는데 아까 턱을 파놨으면은 턱이 파인 부분의 두께를 금무게로 맞춰야 한다. 그리고 아까 숫장부의 경우 옆면에도 칼금을 그어줬지만 암장부는 앞뒷면만 칼금을 그어도 상관이 없다. 자, 이제 마구리만의 숫장부 모양을 옮겼던 선의 끝부터 기준 한계선 칼금까지 직각으로 선을 그어주면은 암장부 밑그림도 끝이다. 이제 이 그림대로 암장부를 파주면 되는데 당연히 테이블소를 사용할 거다. 아까 숫장부 때는 톱날을 눕혀서 각도를 맞췄지만 암장부 가공은 톱날은 정확한 90도에 마이터 게이지만 자유자와 각도를 맞추면 된다. 그 이후엔 적당하게 높이를 맞추고 안전한 곳에 테스트 컷을 해보자. 테스트 컷으로 높이는 적당한지 지금의 방향은 어떤 방향인지를 확인하고 암장부로 가공하면 된다. 숫장부 때는 적당히 선만 긋는 게 목표였다면은 이번에는 대부분을 테이블소로 파내야지 나중이 편해진다. 그리고 아까 숫장부 파낼 땐 스탑 블럭을 이용해서 부재를 뒤집으면서 앞뒤로 대칭이 되게 했지만 이번에는 그게 안 통한다. 마이터 게이지의 각도를 한번 셋업하면은 부재를 뒤집어도 각도가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한 방향의 가공이 끝났으면은 반대편 방향으로 마이터 게이지 각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숫장부 때는 밑그림 모양은 굳이 지키려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최대한 모양에 가깝게 맞춰야 한다. 마킹이 완전히 지워지도록 가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마킹이 지워질락 말락할 정도로 가공하는 게 결과가 더 좋을 것이다. 적어도 숫장부를 카피했었던 마구리면에서는 완벽하게 맞추도록 하자. 이 테이블소 작업이 끝났으면은 이제 끌로 마무리 작업만 해주면 된다. 숫장부 끌질할 때 설명했었던 방식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칼금선 잘 지키고 안쪽으로 파기를 잘 이용해서 깔끔한 연결이 되도록 하자. 이제 드디어 숫장부와 암장부 가공이 다 끝났다. 먼저 잘 가공되었는지 접착제 없이 드라이 피팅을 해보자. 잘 맞아 들어가긴 한다. 사실 조금은 빡빡하게 들어가길 바랬는데 너무 쉽게 들어가는 게 마음에 걸리지만 다행히도 뺄 때는 뭔가 저항이 많이 생겼다. 아무래도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인가 보다. 일단 중간 평가를 해보자면은 대체로 깔끔한 결합이지만 조금 거슬리는 틈들이 있긴 하다.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보기 흉한 건 어쩔 수 없다. 다행히도 이 틈새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먼저 접착제를 이용해서 완전 결합을 하자. 그 다음에 틈새 주위에 접착제를 더 바른 다음에 이 틈새에 스며들도록 문질러준다. 그 다음에 샌딩하다가 나온 고운 톱밥 가루를 뿌려주고 적당히 문질러준다. 이때 톱밥은 주먹장 재료와 같은 수종에서 나오는 톱밥이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어두운 색이 더 좋다. 즉 이렇게 메이플과 월넛이 있다면은 메이플 톱밥보다는 월넛 톱밥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채워진다. 그리고 한국에선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타이트 본드에서 나오는 다크 우드글루 제품은 지금 내가 암장부로 사용한 월넛 색상이랑 정말 잘 맞는다. 접착제가 다 마르면은 이제 대패질이나 샌딩을 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굉장히 잘 나왔다. 아까 거슬렸었던 틈이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 발견할 수 있다. 전체적인 평가를 하자면은 대부분 직선이 깔끔하게 잘 나왔고 초근접으로 보지 않는 한 거의 틈을 찾을 수가 없다. 하지만 내가 테이블소 높이 셋업을 잘못돼서 살짝 뻐근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감점을 줄 수밖에 없겠다. 내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자면 한 80점에서 85점?
그렇지만 적어도 남들 보여주기 부끄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자, 이렇게 2022년 모쿠모쿠식 관통 주먹장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다. 참고로 이 방식은 관통하는 방식이 아닌 주먹장, 예를 들어서 반턱 주먹장 같은 거는 만들 수가 없다. 테이블 소로는 관통하는 컵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턱 주먹장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수공구 톱을 쓰고 대부분을 끌로 파내야 하는데, 아직 내 반턱 주먹장은 자신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안 영상에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언젠간 반턱 주먹장도 자신있게 만든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